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2023년도 1월 5일 목요일 10시입니다. 벌써 올해 시장도 이번 주 시작됐네요. 주식을 하고 있다 보면 세월이 금방 갑니다. 3년, 5년 뒤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이틀 며칠의 주가를 보면서 잠도 못 자고 좋을 때 잘 수익이 나면 좋고 또 수익이 나쁘면 또 안 좋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계속 좀 주식 시장에 몸담고 있다 보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3년, 5년 뒤에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시험 공부도 하고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시장의 변수를 분석해서 맞추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면 지나고 보면 대다수가 잘 못 맞춥니다. 전문가들도 맞추는, 물론 지금은 이제 내려간 약세론자라든지 비관론자는 맞추는 거고요. 강세론자는 못 맞추고, 근데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부안해동하다 보면 그냥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 3년, 5년 정도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사실은 아주 쉬운 건데 실제로 그러지 않죠. 계좌 수익이 평가손익이 왔다 갔다 보면서 상당한 심리가 거기서 압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잘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대가들은 항상 주식의 어떤 확실한 투자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 철학에 의해서 내가 실제로 돈을 버는 거 세월이 지났을 때,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해서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거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작년 같으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도 다 평가손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도 못 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고요. 신념을 갖고 있어도 그 종목에 대한 두려워서 또 본전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나중에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신념 정도가 있어야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이제 세월은 보내야 되니까 매매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내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과 아니면 단기로 매매한 종목을 딱 구분해서 계좌도 딱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2023년도는 시장이 좀 생각보다 변동이 좀 있으면서도 아마 작년보다 훨씬 더 주식하기가 쉬운 장일 거고 돈도 훨씬 더 빠르게 회복한다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옵니다. 올해 시장에 전부 다 80%의 투자자들은 올해 더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중이 안 좋다 그럴 때는 대다수가 바닥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어느 정도의 자신의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투자 어떤 전문가로서 올해는 아주 큰 기회가 지금 여러분한테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시장을 떠나지 말고 현재 오히려 욕심을 내서 좋은 주식을 좀 썰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시향도 보고 그다음 종목 진단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채팅창에 종목이나 궁금한 종목 비중 이렇게 좀 각일을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을 오늘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전체적인 시향을 오늘 보면서 동방박사 보는 시향 전략을 해보고 종목 진단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먼저 시장은 어제 시장이 급등했었죠.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0조 이상으로 아주 크고 그다음에 2등이 LG엔솔인데 LG엔솔은 내려가고 삼성전자 급등하고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그랬죠. 즉 반도체가 급반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그 반도체를 그러면 급반등할 때 과연 누가 사줘야 되냐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또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5,091억을 샀습니다. 어제부터 강력히 좀 사고 있는데 그전에는 11월까지는 주로 사다가 계속 12월에 안 팔았었죠. 그러다 이제 확실하게
어제부터 순매수로 전환돼 있습니다. 그럼 이 외국인들이 과연 얼마나 계속 순매수할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면 오늘 이 5천억 중에 거의 삼성전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를 안 산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을 이렇게 좀 계속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3,560억 팔고 있죠. 그럼 금융투자가 이 12월 달에는 순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배당 때문에 좀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배당이 끝나고 배당락이 되고 나면 배당 받고 샀던 그걸 위해서 갖고 있었던 주식은 또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투자 매매는 상품하고 연계되어 있고 뭐 배당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산 것은 다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물량이 이제 거의 많이 소진된 거, 매물화가 거의 다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의 매매는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거의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은 이제 큰 역할을 못할 걸로 하락이나 상승이 큰 역할을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사주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도 투신들이 좀 사고 있고 보험도 그렇고요. 그러면 펀드라든지 장기 투자자들은 이제 좀 사고 있는 거죠. 순매수로 좀 전환했다. 그러면 기관들 수급도 한 일주 정도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걸로 일단 보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팔았죠. 기관도 팔고 그래서 코스닥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수급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제부터는 큰손이나 외국인들 기관인을 말하는 거죠. 이 큰손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주로 저희 이제 투자 클럽은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걸 많이 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하는 종목들은 좀 한 1년 정도 뒤를 보고 주로 매집을 하게 됩니다. 매집이 끝나고 나야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간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했던 투자 성적표를 보면 이제 과거에 조사한 게 있었는데 보니까 외국인들은 한 뭐 80%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기관들은 한 10%대 내외, 개인은 거의 70% 손해보고 그만큼 외국인들이 길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거의 한 70%가 중매기 자금이기 때문에 미국계 쪽은 전체적으로 중장기 투자를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현재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 2,051억을 샀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사서 팔려고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세액 공제율을 높이기 때문에 최대 25%가 높이면 효과가 크죠. 그러면 배당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덜 내면 그만큼 배당 재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는 배당 세액 공제율이 높아지면 그 일단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는 어저께 7% 정도 올랐으니까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반등을 주도를 했죠, 어제. 그러면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를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들이, 메모리 업종들이 조만간 한 2, 3분기 정도에, 2분기 정도에 바닥을 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주가가 미리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설비 투자도 감소를 시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니까 반도체가 앞장서야 됩니다. 반도체가 앞장을 한참 서고 나서 그 다음 전체적인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불안한 장세지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란 것은 이 반도체가 급 반전을 해줬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한 7% 정도 내외 오르면 거래가 많이 실려서 오른다는 거 추세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바닥에서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신뢰도가 높고요. 그 거래량 실린 절반 이상에서 평균 이상에서는 항상 그 이상에서 거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상당히 어제 제가 이제 장을 급 반전한 장을 보면서
다음 주 정도까지만 뭐 좀 조심한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은행주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죠. 은행주 많이 오르는 것은 당연히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릴 이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은 외국인들은 개별 종목을 호재 있는 개별 종목 실적 있는 거 사고 기관들은 실적이 아주 괜찮고 뭐 단기적으로도 좋은 상반기 좋은 종목들을 조금 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코스피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다. 즉 최저점이 2134인데 작년 9월 말에 이 2334를 근처까지 갔죠. 2180에서 돌렸기 때문에 이제만 2100, 2200으로 다시 가 있으면 2300 정도로 이상으로 가 있으면 이게 바닥입니다. 2100 작년 9월 말이 지수로. 그럼 코스피가 작년 말에 지수가 바닥이라면 올해 3월 말 정도나 4월이 경기의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다시 2300으로 가서 안착돼 있으면 이게 바닥이다. 이 전점이. 그러면 마음대로 바닥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내려오면 바닥이라면 그전이 바닥이라면 근처에 왕창 사면 되죠. 그죠? 그때부터는 리스크가 적으니까.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도체 급반등이고 은행주 급등 성공이다. 그래서 이 은행주가 외국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70% 내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주들은 배당을 받고 일부는 포트 조정 때문에 파는데 다시 부동산의 규제도 완화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은행주는 뭐 부동산이 추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은행에 대해서는 별로 이익의 감소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규제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대출이 부실화되게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코스닥은 강세 업종은 은행, 반도체, 카카오그룹. 카카오는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다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은행과 반도체,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신한지주가 뭐 8% 정도 오르면 급등했죠. 그래서 배당 전에까지 3일 만에 그냥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은행주들은 외국인들이 한 70% 내에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팔고 그거 해소하면 바로 올라오는 거죠. 즉 품절주가 된 거죠. 품절주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은행주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경기가 나빠지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약세 업종. 제가 작년 8월부터 이 투자의 신에 나오면서 태조 이방은 태조 이방은이 작년에 어느 정도의 주도주라 그러면 주도였죠. 거기에서 태조 이방은 원래 태조 이성계지만 이방은이 조선시대를 굳건히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조선시대는 이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 중에 이제 이씨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몰락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계속 연말까지 태조 이방원 중에 2차전지 빼고 나머지는 비중을 다 줄여라. 연말까지 다 줄이고 나와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올해 방산하고 조선이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식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 급등하다 계속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11월 반등했다. 이번에 1월에 급락하고 있는 거죠. 올해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급락. 자, 급락은 항상 이제 우리가 가치라는 것은 시세가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면 많이 내려왔네. 대다수 초보자는 여기에 삽니다. 그럼 잠깐 반등해서 잘 샀네. 내가 이러다가 거기서 하락하면 추세 하락을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예를 카카오가 17만 가다 다시 14만 원대는 보유 금지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빠졌네. 12만 원 빠지면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부동산도 지금 규제를 완화시켜 가지고 올라갔다 잠깐 내려갔다 이제 매물도 걷어들이고 하면서 잠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럼 잠깐 올라가면 거기서 마지막이다. 또 기회다 해서 사시면 거기서 이제 물려버리면 내년부터 다시 또 빠지면 그때는 이제 방법이 없을 정도로 내려갑니다. 주식과 투자 자산은 항상 다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태조 이방주 이씨만 2차 전지만 빼고 조선시대는 이씨니까 이씨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특징주는 카카오뱅크는
부동산 규제 완화인데 카카오는 워낙 대출 성장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 수혜를 받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뭐 이익 회복력이 아주 빠르게 일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다른 은행은 사지 말고 사고 싶으면 카카오뱅크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종목은 전 업종 약세는 사실 코스닥은 얼마 전에 테마도 좀 그랬는데 뭐 게임주라든지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은 다 포기한 것처럼 오늘 시장을 보니까 모든 외국인들 기관들 다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다 약세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양극재 쪽이니까 이것도 잘 못 가고 있고요. 뭐 통신주까지 약세죠. 그죠? 통신주가 저 5G로 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라 보고 주가가 잠깐 작년 10월 좋았는데 이제 그것까지 내려가고 있어. 안 가죠. 그래서 전 업종이 힘을 잃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가 반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도 이 시간에 아프리카 TV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분투 유저 참여 프로젝트가 이걸 잘해야만 이 회사도 다시 살아날 걸로 보이고요. 스트리머들이 다시 다른 뭐 경쟁업체에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9만 원 내외까지는 충분히 오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4분기 실적은 안 나옵니다. 그래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빠르게 동방바사본 시황은 마무리를 하고요. 2023년도 새해가 들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올해도 안 좋으면 어떻게 할까? 작년에도 계속 안 좋았는데 올해 1월 초부터 급락하고 12월 말에도 급락하고 이번 주도 급락하고 언제 끝날까 되게 지루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가장 안 좋고 포기하면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포기하는 단계가 지금이지 않을까. 대다수 분들이 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1월 효과. 1월 효과 거의 없었죠. 그리고 경기는 다 안 좋다고 뉴스만 보면 다 안 좋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다 그러기 때문에 더 희망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이제 나오는 변수들, 뭐 경제지표라든지 금융지표 그런 걸 보면서 주가보다도 그것을 보고 생각을 좀 하면서 좋아지겠구나 아니면 완전히 바닥이구나 나올 게 거의 다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시황을 보는 건데요. 어저께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우리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수출을 지금은 과거에 작년 전부터까지는 중국이 우리나라 GDP 수출 금액 1등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 2등이 미국인데 지금 1등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이 경기 회복이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경기 회복이 될 거로 예상하는데 예상이 돼서 그러면 중국이 많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물론 좋아지겠지만 그보다도 미국이 안정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볼 때 생각하는 게 지표랑 50 기준으로 보고 50 이상은 경기가 좋은 거고요. 50 이하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ISM 제조업 지표가 48.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상은 48.1인데 예상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상회했으니까 그러면 예상보다 상회했으니까 경기가 예상보다 침체가 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관련된 지수는 확인이 50 이하는 당연히 침체인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예상보다 잘 나왔으니까 그러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생각한 우려보다도 괜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관련주도 같이 올라간 거죠. 미국의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주가 올라간 거죠. 경기가 이 정도면 조금 둔화가 되고 둔화 구간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고 고용지수도 좋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고용지표가 어제 이렇게 발표된 거 보면 51.4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51.4가 상당히 50 이상이 좋은 거죠. 48.4에서 그전에 게 이제 이렇게 개선됐으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은 고용이 탄탄하다는 거죠. 이게 악재로 반영할 때가 있고 호재로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작년 11월이나 이렇게 나오면 51.4가 나오면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더 강하게 올려도 되네. 금리 인상을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실업자가 별로 없이 이제 고용이 탄탄하다는 경기 침체가 아니고 다들 돈 버는데 금리 올리면 어때요? 그죠? 이자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51.4로 나온 것은 아주 지금 작년 8일 개선이니까 야, 이거는 고용이 탄탄하니까 금리는 이제 인상인 얼마 안 뭐 5%대 간다 하더라도 5.5까지 간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약재로 작용되면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재로 작용된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지금 살아난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CPI, 나머지 물가는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 지수가 앞으로는 이제 경제지표 계속 나올 건데 CPI부터 해서 빠지면서 다음 달 더 빠지고요. 더 급락하면서 경기도 어느 정도 안 좋은 것도 좀 나올 걸, 침체도 나올 걸 보입니다. 계속 침체는 둔화된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그러면 이렇게 1, 2월 달에 3월까지 고용 지표도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CPI도 물가도 안정 내려가면서 경기 침체까지 지표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가가 바닥일까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반도체 업황 바닥 기대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게 바로 경기가 이렇게 개선되고 하니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 있는 거죠. 찾아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인텔부터 해서 우리 삼성전도 그렇고요. 세제 효과 때문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2분기나 3분기에 가능하다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삼성전자 시설 투자 감소 이런 기대 때문에 반도체 업황도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것은 주가를 계속 보면서 빠진다고 내가 마지막 참았다가 투매를 하면 막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도체는 훨씬 더 빠릅니다. 2016년도 6월에부터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올라갔는데 2017년도 초부터 이제 지수가 지수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6개월 정도 선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추세적으로 가야 되죠, 앞으로. 그러면 요번에 삼성전자도 6만 원대 안착을 해야 되고, 다시 하이닉스도 좀 더 위로 가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별로 안 빠지고 다시 제자리 안 가고 반도체 주가가 다시 다음 주도 후반부나 해서 1월 중순 이후부터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시도 살아나고 경기도 이제 2분기부터 회복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시향을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강하게 반등한 것은 바로 반도체죠. 반도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날 진단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그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장이 급락하는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이런 게 안 빠지는 거예요. 2차 전지도 급락하고 지난주에. 근데 카카오가 네이버가 안 빠지고 삼성전자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외국인들이 안 때리는 거죠. 외국인이 때리지 않고 추가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도 일단 지쳤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하고 어제 보시면 카카오가 급등했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샀지만 기관들도 급격히 많이 샀죠.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많이 샀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 전환한 게 바로 전환한 게 바로 반도체랑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많이 빠졌던 플랫폼 기업, 더 이상 팔 수 없는 그런 종목, 고가 대비 한 70% 정도 빠졌으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 매수 쇼커뱅 일어날 아직은 쇼커뱅 아닌데 어느 정도는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들어오는 외국인들 재무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경기가 회복이 하반기부터라도 2분기부터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추세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들어온지를 꼭 확인해서 추세적으로 들어온다면 다음 주도 계속 들어오면 강한 자신감을 갖고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한다든지 집중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좀 여러 가지 보니까 전업종 약세로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개인들 위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럼 1월달, 2월달 대다수 투자자들은,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좋을 거라 그럽니다. 많이 그랬죠. 그러면 뭐 대주주 요건도 지나고 난 코스닥. 근데 이 코스닥에 요즘은 과거와 좀 다르게 코스닥에 가장 강력하게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뭐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도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앞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좋은 IT 기업들은 올해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코스닥에 IT 기업이 많은데 코로나의 수혜주인데 코로나 이제 끝나면 피해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T가 많은 코스닥 종목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업종 약세가 2차 전지가 약세인가 다 약세가 되는 거죠. 바이오존 몇 개 빼고는 약세죠. 그래서 올해는 저는 바이오주하고 IT 부품주들은 코스닥은 추세적으로 뭐 크게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거래소에 와서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들이나 기관들이 새로 사는 주식들을 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서 쇼크업을 있는 종목들이 빠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아이라 반도체를 사든지 2차 전지 하든 이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투자 심리 개선은 불안이 지속되는데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개선은 거래소가 형님이 많이 가면 거기서 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자체로서는 개선될 유동성이 다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새로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나갈 사람이 있고 회복하면 그죠. 그래서 과거와 좀 다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1, 2월 달에는 코스닥이 주로 강했는데 저도 좀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 주를 장을 보니까 살 수 있는 외국인이 안 사니까 살 수 있는 그 주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만약에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한다면 어느 정도 줄여서 거래소에 있는 실적 좋은 주식으로 좀 바꿔 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빨리 해서 포트 조정을 이한 결단을 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최종적으로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야 될 때는 반드시 내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결단을 내려면 근거를 가지고 정확히 자신의 투자 성향을 보면서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저는 이제 거의 2134가 아마 저가라고 거의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2180이 최근에 저가 그 전에 9월 말 저가는 갱신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좀 봐야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만 정도 시장을 잘 보시면 그 위로 상향이 2300으로 간다면 그때부터는 올해 시장은 오히려 상반기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혼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또 새로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